달의 얼음 껍질 아래 짠 바닷속에서 수영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주변에는 지열 통풍구가 있고 이 통풍구는 작은 미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요. 또는 메탄과 에탄의 강으로 뒤덮인 달을 탐험할 수도 있고 분화구 깊숙한 곳에 생명체가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요점은 지구 밖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태양계를 떠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음 위성은 얼음 지각과 뜨거운 행성 핵 사이에 바다가 끼어 있어 우주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어요. 2005년 토성을 탐사하던 카시니 우주선이 미세한 물안개 속을 비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얼음으로 뒤덮인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 표면의 균열을 통해 우주로 물이 뿌려지고 있었어요. 물은 시속 1290km의 엄청난 속도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카시니호가 물을 채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물을 발견한 건 고무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태양계 외곽 지역의 얼음 위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임무를 개발했죠. 지구에서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의 기반이에요. 해왕성 주위를 도는 위성 1개, 토성 주위를 도는 위성 2개,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 3개 등 최소 6개의 위성이 물이 있는 바다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 탐사를 이해하고 안내하기 위해 지구의 극한 환경을 연구해요. 예를 들어 심해 화산 분출구나 남극의 얼어붙은 호수 같은 곳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죠. 이 미션은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해양 세계를 위한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합류해서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침내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기를 희망해요. 어서오세요. 새 친구가 필요해요. 안녕 유로파? 표면을 흉터처럼 가로지르는 2개의 융기로 덮인 얼어붙은 달을 상상해보세요. 최근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음 표면 바로 아래에 얕은 물 웅덩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능선은 그린랜드 빙상에서 발견되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만약 그린랜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유로파에서도 얼어붙은 표면 바로 아래에 숨어있는 지하 물 주머니가 흔할 수 있어요. 이러한 웅덩이는 지하수가 얼어붙어 표면을 몇 번이고 쪼개면서 쌍둥이 능선을 밀어 올릴 때 형성돼요. 마치 냉동실에 탄산음료 캔을 넣으면 폭발하면서 표면의 능선을 밀어 올리는 것과 같죠. 유로파의 이 능선은 높이가 300m에 달하며 0.8km 너비의 계곡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법칙 아시죠?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물질이 얼음 껍질에서 해수면 아래 짠 바다로 순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로파는 얼음 껍질 아래에 심해가 있다는 점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이미 태양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위성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은 이 바다가 수심이 64에서 160km에 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다른 후보는 아리조나주만큼 넓은 엔셀라두스라는 작은 달이 있어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유로파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액체 상태의 바다와 그 바다를 덮고 있는 얇은 얼음층 때문이에요. 2008년 나사의 우주탐사선은 달의 남극에서 짠 수증기 기둥을 감지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기둥을 분석해서 생명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탄소, 질소, 산소와 같은 유기 분자를 발견했죠. 엔셀라두스는 유로파처럼 두꺼운 얼음 덮개 대신 지각과 혼합된 얇은 얼음으로 덮여 있을 수 있어요. 기둥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달의 남극에서 존재하는 액체 바다에서 생성됐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에서 수증기가 표면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액체인 물로 변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수십만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기 분자를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엔셀라두스 어딘가에서 작은 생명체가 기어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는 꽤 멋진 곳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 우호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을 때 태양계의 다른 모든 장소가 이 모든 요소를 갖춰야만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는 분명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인 가니메데입니다.
회색의 분화구로 덮여 있어 언뜻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칙칙한 외관에 속지 마세요. 최근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수증기에는 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재미있고 유용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있고 바다를 뒤섞는 조수를 만드는 큰 달이 있죠. 또한 깊고 액체 상태인 바다와 다양한 고도를 가진 육지가 있어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요. 가니메데에도 이러한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자기장이 있고요. 게다가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이기 때문에 조성력도 존재해요. 가니메데에는 목성의 조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거인에게 항상 같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목성에 매우 가깝지만 가니메데는 7일마다 자신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해요. 자기장과 같은 조성력은 달의 얼음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액체 상태의 바다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고, 이 바다는 잠재적인 은하계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생명체도 서식할 수 있어요. 목성에서 세 번째로 큰 위성인 이오로 갑시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곳이에요. 네,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가스와 다른 물질을 분출하고 있어요. 이는 대부분 이산화황과 미량의 산소로 이루어진 얇은 가스 대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화산은 또한 이오의 특정 지역이 1650도씨에 달할 정도로 매우 뜨겁게 만들어요. 다른 일부 지역은 영하 130도씨로 매우 춥고요.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는 생명체가 거의 발달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이오에는 물이나 유기 화학물질이 없고 위험한 방사능 고리 안에서 공전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오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형태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믿어요. 달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생명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일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액체 상태의 물이 많은 지역에서 이오가 형성됐고 이오의 열과 결합해서 생명체가 형성됐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표면의 모든 생명체는 불과 1000만 년 만에 방사선에 의해 파괴됐을 거예요. 따라서 이오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아마도 지표면에 엄청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지하 깊은 곳에 있을 거예요. 마치 종말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숨어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를 확인하려면 특수 탐사선을 보내야 해요. 하지만 이오에 착륙해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깊숙이 드릴링할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드는 건 매우 큰 도전이고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화성은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온 행성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붉은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과 담수 호수가 있었다고 믿어요. 화성 극지방의 평범한 만년설에 불과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죠. 하지만 지각에는 유기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현재 화성은 매우 춥고 대기가 얇아요. 그다지 유망하진 않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이 예전에는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한 행성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탐사선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과 생명체의 증거를 가져다주면 좋겠네요.